안녕하세요. 이명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이해란 작가의 글과 그림 그리고 보림 출판사가 출간한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두 이해란 선생님의 실제 가족 이야기예요. 책 뒷면지에서 선생님은 부산에서 살림방에 딸려있는 작은 중국집을 하셨던 부모님과 사남매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글만 읽어서도 그림만 읽어서도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글과 이미지를 동시에 읽으셔야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이 책의 글은 딸의 시점으로 본 가족의 이야기로 전개되지만 그림은 온 가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가족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책 표지를 좀 보실까요? 신흥반점이라는 중국집이 나오는데요. 저는 부산에 이 중국집이 아직도 있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 인터뷰 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작가는 책 표지에 신흥반점은 이제 없어졌다고 해요. 한 동네에서 신흥반점 간판으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녔고 책 표지의 신흥반점은 어릴 적 살았던 몇 군데의 신흥반점을 합쳐서 사실적 표현 기법으로 그리셨다고 하네요. 가게 앞 왼쪽에 할머니 한 분이 야채를 팔며 짜장면을 드시는 모습이 애잔하게 느껴지네요. 가게 앞에서 어르신이 야채를 팔도록 배려해 주신 주인장의 넉넉한 마음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짜장면집 안에서는 주인공 딸의 모습과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가게 앞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정겹기만 합니다. 왼쪽 유리에 여름이면 밀면 등 냉면 홍보물을 붙이셨고 작가가 직접 늘 가장 먼저 시식했다고 하네요. 정말 맛있었대요. 아우, 왜 제가 침이 고이죠? 자, 이 책은 면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화목한 가족의 사진이 있어요. 꽃무늬를 배경으로 미소가 가득한 가족은 단란해 보입니다. 이 장면의 빈 공간은 마치 사진 틀의 역할을 하는 듯해요. 1970년도에서 1980년 사이에 유행했던 가족의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네요. 딸이 아버지의 팔을 한껏 아는 모습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네요. 면지를 지나 이렇게 표지지에 보시면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과 그림책 작가의 이름 그리고 출판사명 가운데 양은 밥상이 등장합니다. 이 밥상을 보면 그림책의 배경이 1970년에서 1980년대라 추측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은 또 이 양은 밥상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이 시대의 장면이 등장하는 사진들을 인터넷이나 책에서 같이 찾아보며 상호작용해 보세요. 책 내용과 연관하여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 등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산 경험이 됩니다. 면지에서는 네 식구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추억의 양은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5그릇의 밥과 생선, 찌개가 따스한 느낌을 주네요. 과연 또 다른 한 그릇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식구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이 가족의 식구는 누구일까요? 작가는 기본적으로 연필을 좋아해서 연필과 수채화 그리고 연필과 색연필로 작품을 묘사한다고 해요.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연필이 주는 편안함이 좋아요. 막 그려도 되고 이상하면 지우면 되고 아무리 깨끗이 지워도 그려온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싸요 라며 위트 있게 답해 주셨어요. 이 장면에
다음 첫 이제 장면으로 가시면 이 장면의 왼쪽에 아빠 할머니 오셨어요 라는 한 문장만 쓰여져 있고 하얀 여백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긴장감을 줍니다. 하지만 오른쪽 면에는 글의 의미와 상관없이 가족의 삶의 현장인 중국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쁘게 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연필로 그린 배경과 여백 그리고 옅게 채색한 등장인물의 묘사가 대조를 이루며 부모님의 바쁜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작가는 연필을 좋아하다 보니 흑백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흑백이 주는 담백함이 등장인물의 감정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왼쪽 면에 직사각형의 작은 그림틀 안에서 딸은 시골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온 할머니의 존재를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이전의 흑백 그림과 달리 수채화로 채색하여 딸의 놀라움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면지에서 단란하게 보였던 가족들의 모습은 당황한 듯 또 화가 나기도 한 듯 혼란스러운 듯 복합적인 감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이 책에서는 3개의 그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딸이 할머니가 오심을 알리는 장면에서 작은 그림틀로 시작해 할머니가 세탁기로 빨래를 빨지 말라는 말씀에 어머니가 손빨래를 하는 장면에서는 조금 더 커지고 아버지가 할머니께 반찬을 올려드리는 장면에서는 제일 큰 크기의 그림틀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는 그림틀이 없이 이야기가 진행돼요. 작가는 이 책에 등장하는 그림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머니의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이 감싸 안으셨기에 사실 자식들에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어린 자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이라 한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마음이 서로 섞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뒤엉켜 사는 동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이 제게 전해져서 왔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림의 틀은 할머니와 저 사이에 있던 부모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같은 것이 사라지고 남처럼 봐왔던 할머니를 어느 순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걸 표현한 장치예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틀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틀 없이 할머니와 한 공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가족이 되어간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 장면의 할머니 모습은 저의 친정어머님과 똑 닮았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올해 101살이시고 일제강점기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 6.25를 견뎌내신 이야기를 늘 말씀하셨지요. 추측컨대 어린 시절을 묵묵히 견디어냈을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저는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옷을 주워와 침침한 눈으로 듬성듬성 꿰매 자꾸 뜯어졌으리라 생각하니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 투영돼요.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온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서는 할머니가 쫄깃쫄깃한 우동을 먹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음식을 뱉기도 해 아이들이 할머니와 밥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 역시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과 함께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 우동이나 국수, 떡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퉁퉁 불투로 끓였어요. 그리고 밥은 촉촉하게 진밥을 짓는 것이 일상이었죠.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치아가 건강하지 않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저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면 종류는 불어야 맛있고 밥은 진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하기 어려운 할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할머니 수발을 듭니다. 그림틀 안에서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음식을 올려드리는 그림은 위에서 본 시선으로 처리했고 두 분의 복잡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듯 합니다. 할머니의 뽀글뽀글 파마머리, 밥그릇 옆에 흐트러져 있는 밥풀, 그리고 식사하기 힘드신 어머니께 반찬을 올려주시는 아버지의 팔의 움직임을 그린 흑백의 연필 스케치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어떤 사연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께 반찬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림책을 읽어가며 여러분은 하시며 이 아들의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 장면에서는 부부의 참담한 표정이 나오는데요. 그냥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추측돼요. 아마도 그림 속 아버지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 자신을 떠났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안쓰러움의 양가 감정, 그리고 자식들이 겪게 될 안타까움 등 여러 감정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조용히 바닥을 닦아내는 어머니의 깊은 마음이 더 안타깝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젓갈 냄새가 온 방에 퍼지듯이 표현한 연필 터치가 두 분의 착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꾸 옷을 벗으려 하시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의 놀라는 표정과 딸이 화나는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달을 가야 하는 아버지의 처진 어깨가 배달 음식의 무게뿐 아니라 삶의 무게도 함께 느껴집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손님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할머니 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생활을 위해 음식을 날라야 하는 모습이 처연하기만 합니다. 왼쪽에 손님이 식사하고 난 뒤에 식탁 위에 치워져야 할 그런 짜장면 그릇은 엄마와 아빠의 삶의 무게로 느껴집니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할매는 경상도 사투리로 할매라고 불렀어요. 치매라기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약간 정신질환이 있으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치매와 비슷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냥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할매가 싫거나 하진 않았지요. 그냥 우리 할매였어요. 할매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자식을 낳고도 제대로 키울 줄 몰랐던 할매도 불쌍하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아버지도 불쌍하다고 우셨어요. 그런 엄마라도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았다는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뭘까 싶었어요. 저의 시어머님은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뇌사진을 찍고 보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의 어머님은 저와 어머님은 13년을 함께 살았지만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94년 11월쯤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받았다고 발표하기 전까진 이 병에 대한 심각성조차도 몰랐으니까요.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매일 긴장 속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니까요. 그 삶의 무게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학교 담 밑에서 자던 할머니를 슬리퍼를 신은 채로 힘겹게 입김을 뿜으며 업고 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오는 엄마의 당황한 모습을 딸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다음 장에 힘없이 돌아 누워있는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의 애잔한 표정을 보며 딸은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아빠, 할머니 다시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아빠 어릴 때도 따로 살았다면서요. 그래도 안 돼. 엄마니까. 할머니는 아빠 엄마거든. 그럼 아빠, 할머니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를 사랑했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이 장면은 펼침면으로 강조해 드디어 할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아무 표정이 없었던 아버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어머님은
타올로 할머니 등을 밀어줍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다시 환하게 웃는 한 가족 4명의 사진틀 옆에 할머니의 사진이 곁들어지네요. 가족 모두 환하게 웃으며 말이지요.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이해한 듯한 딸은 아버지를 업으며 아빠! 나 또 1cm 컸다! 라고 말합니다. 한 발을 땅에 짚은 채 딸의 마음이 고마운 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언제 보아도 참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이해란 작가가 말하는 아버지는 그 시대엔 드물게 가족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답니다. 작가는 학교 때 아버지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얻어탄 추억이 많았는데 오토바이 뒤에 엄마를 위한 후르이지아 꽃다발이 놓여 있던 적도 있었대요. 그런 아버지였기에 작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중국집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품 속에 담지 못한 할머니에 대한 추억은 할머니가 사주셨던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 있었대요. 그 선물은 작가가 초등학교 때 학교 문방구에서 한 200~300원 정도로 기억하는 핑크색 소꿉놀이 세트였다고 하네요. 손주들에 대한 정이 없어 보였던 할머니의 선물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엄청 좋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밴드라는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 어린이가 어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며 모방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묵묵히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신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작가는 이처럼 맑은 이야기로 독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작가가 어떤 분이실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우리 가족입니다는 이해란 작가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이라고 해요. 첫 작품이고 보림 창작 그림체 공모전을 통해 나오다 보니 99% 작가의 생각대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이후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작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게 운 좋게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크게 무리 없이 책이 나오긴 했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그 한국 그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후에는 혼자서 이렇게 한 3년 정도 조금씩 계속 만졌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묻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한 몇 번 들으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고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것이 왜 그림책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데 어린이 그림책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은 내용만 담으려고 하는 거가 이제 저한테는 오히려 더 크게 자극으로 와닿아서,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인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얘기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습작 단계로 그쳤을 책인데,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제가 조금 재능이 없어가지고요. 알고 있는 얘기부터 시작하자고 했던 게 가족 이야기였는데, 의외의 반응에 이제 오히려 자극받고 더 하기 시작했죠.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의 삶이라는 것 당연히 다들 이러고 사는데 왜 그걸 책에서는 가려야 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죠. 이처럼 작가의 경험이 담긴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해란 작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편집 디자이너, 애니메이터로 일하다가 지금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방금 읽으신 우리 가족입니다, 짜장면 더 주세요, 뒷집 준범이, 노각신의 옥상 꿀벌 등이 있으며 현재 화천에서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이해란 작가 작품 중 뒷집 준범이 뒷표지에 오늘 소개해드린 책 표지에 신흥반점이 있지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준범이가 동네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예쁜 이야기예요. 이 책은 작가가 옛 친구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권전생 선생님의 한티제 하늘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와 같이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지는 그림책을 참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해란 작가는 현재 강원도 화천 본인 집 작업실에서 주로 작업을 한답니다. 평상시에는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거나 꿀벌도 키우고 작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함께 한다고 해요. 지금 작가는 집마당에 있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가의 산골 자연 속 경험들을 향후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이야기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야, 근데 내 논문을 왜 저렇게 받침대로 쓰냐? 아, 진짜 무슨 내가 내 논문이 라면 받침...